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린 독서 관련 책이나 우리는 방금 문해력이나 그 다음에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텍스트들을 좀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조례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번. 사교육을 받으며 읽고 이해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풀면 되죠.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글은 정교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공부는 필요한 지식을 향해 직선 주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지나갈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시기에 결정된 성적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듣는 공부, 저는 보는 공부라고 표현했죠. 듣는 공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공부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는 공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고 이 저자는 듣는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그게 이제 교감신경을 측정하는 건데요. 본인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보는 공부, 여기 표현을 하면 듣는 공부를 하면 이게 그래프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듣는 공부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실험도 우리동 기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아이들이 손 뻗으면 딱 책을 뺄 수 있는데 뭐가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만화책. Y 시리즈.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우리 센터장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독서 전문인데 만화책을 꽂아도 됩니까? 하고 나와요. 이 저자는 만화책을 읽히지 말라 그래요. 이 저자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 저는 세계사를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배웠어요. 조선사를 이제 뭐 박시백의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만화책으로 봤다고 맨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텍스트로 넘어가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다고. 그래서 만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는 문제겠지만 사이사이에 흥미를 유발시키기 네. 다만 이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걔가 그것만 먹고 있으면 땡기지. 그거 하면 안 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이게 소를 갖다가 모가지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소기의 겨울읽기라고 책을 읽으라고 해봐야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센터장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낸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는 낭독 연습 때 재밌게. 그 다음에 역할극처럼 해서 연극처럼 해보자. 연극 안에 율동도 넣어서 좀 해보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는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어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엄마가 일단 네. 아이를 끌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의지를 받고 처음에 저희 아이를 책 안 읽으려고 했는데 계속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책을 읽고 어느 네. 정도 그게 자기가 정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막 1년, 2년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아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어떤 날은 제가 바빠서 그 시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애가 와서 네. 물어봐요. 엄마 오늘은 책 안 읽어? 이렇게 자기가 막 챙겨요. 네. 그럼 제가 바꾸면 너 혼자 읽어볼래?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애가 스스로 나 책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해야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실제로는 미국에서 엄청 논쟁이 됐던 거예요. 이게 타이거만 논쟁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넘어온 엄마들이 방금 그 전법을 사용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국가를 하니까 한국, 뭐 중국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나중에 가정사를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서 안 되는 거를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를 습관을 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맨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사는데 왜 부모가 야를 전부터 다 이걸 통제하고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미국의 돈 많은 아이들도 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가 네. 그걸 딸 수도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독서 습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부모의 독서 습관입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와 경쟁할 수 있는 기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TV를 봤어요. TV 또 뭐 있어요? 하나 들리는 거. 네, 스마트폰.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 제끼는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은 저거 아이들을 핸드폰을 초등학교 때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도 자기 아이들한테 중2 때까지인가 스마트폰을 안 줬어요. 유명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그 태블릿 PC로 가지고 수업한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항의하러 갔어요. 아니 아직 텍스트도 제대로 못 읽는 애를 왜 태블릿 PC를 줘가지고 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로 떼돈 부자 되는 놈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학교에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현 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고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정답은 이거겠죠. 아이마다 다르다. 엄마가 아이. 그리고 밑에 2번 가서 2번은 미경 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짧으니까. 일단 아이를 앉혀놓고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규칙을 정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서 9시는 책 읽는 시간 하는 식으로 정하고 책 읽는 공간도 한 곳으로 정합니다. 또 10분 읽어주기, 40분 책 읽기, 10분 대화하기의 과정도 미리 알려줍니다. 이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익힌 게 적힌 게 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자는 시종일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는 부모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계획과 평가로 부모가 지도하는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책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제 또는 이런 제도 정책들을 나는 우리 엄마가 해주니까 별 거부감 없이 따르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이것도 못하겠다고 꼬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 같은 데 이런 거 적용하기가 상당히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입니다.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관찰 중.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깨발랄을 함이 있습니다. 중1이 되면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중3이 되면 얼추 눈을 뜨지 못해요. 자기한테 질문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요. 만약에 칼 같은 게 있으면 위협할게요.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 나는 지금 중2를 거쳐온 중3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는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이 자기들의 개성이 묻어날 수 있게끔 교육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이 경쟁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느껴지나 봐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시험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오는 거야. 나도 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다 긴장하고 있는 거야. 이 수업을 하면서도 다 이제 2학년이 되면 저런 걸 하겠지. 저런 게 가면 나의 지금 못하고 있는 영어와 수학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독서 모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다 그렇게 권유해요. 집에 웬만하면 책과 관련된 그 공간 구성으로 바꿔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다들 비웃는다. 남편도 아이들도. 이 여자가 왜 이러나. 그러다가 제가 이건 영등포에서 해봐서 아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1개월, 3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지도 심심하기 때문에 책을 들고 나온답니다. 근데 남편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인정한다면 저 우리 부인이
적을 통해서 저렇게 행복해 하다니. 그러면 내가 속옷도 찾아 입고 그 시간만은 보장해 주겠다.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집 밖으로 나가서 도서관과 서점을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를 했을 때 챙겨주는 거. 근데 뭐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조차 다 싫은 애들도 있잖아. 저는 뭐 그런 아이들까지 다 붙잡아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떻게 보면 프레드릭처럼 걔는 햇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역시. 그죠? 아니 우리가 뭐 비주얼이고 나발이고 뭐 독서고 하는데 지는 다른 시상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햇살을 모을 수 있고 뭐 이야기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튼 그러한 방향들은 몇 가지는 시도해볼 만한 뭐 몇 가지는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았고 성공적이었어요. 회양도서관, 경기도 이천 도서관에서 중딩을 만나서 3년 동안 했거든요.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났냐면 그 자기 소개 썼을 때 이 모임을 계속한 친구와 이 모임을 계속 안 한 친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모임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친구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했고 이 친구를 끌어왔고 그래서 난 요 분야를 했는데 요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난 여기 외고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연습하거나 직접 행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딱지나 옆에는 신나서 막 쓰고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어린이 진행자, 뭐 어린이 기획자를 말하면 좀 이상하고 어린이 독서 모임 진행자, 어린이 독서 모임 패널들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책을 골라서 오늘은 Y 뭐 무슨 뭐 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똥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고 진행하는 게 저들끼리 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 독서 모임 진행자, 뭐 성인은 성인 독서 모임 진행자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더 아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관계를 맺고 연대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오히려 듣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읽고 쓰고에 대한 모임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 독서 모임 자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도 하고 리터러시 문제도 해결하면서 문해력도 좀 챙겨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독립을 망치는 최악의 적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껏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냐는 당위성, 그런데도 성적이 떨어졌다는 낙담과 분노,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다. 저자는 읽기 독립을 망치는 최악의 적을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 실리콘밸리에는 저 핸드폰 주는 걸 뒤로 미룬 걸. 우리나라에서 연봉 제일 높은 직업군이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제일 높은 직업군. 게임회사. 게임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회사 코딩, 게임회사의 스토리 라인 만드는 친구들, 게임회사 마케터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연봉 상위권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게임에 관계되는 인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뜻이고, 돈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그 집에 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 아이들이 만든 재미있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 화려한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별 아이템 사가면서 깨 부수는 거, 뭐 그리는 거, 모형 돌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쟁자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게임 회사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도 책을 먼저 읽었을까요? 핸드폰을 만졌을까요? 걔네들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분야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도 요즘에 인문학자 같은 걸 고용하거나 인문학자의 강의를 듣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요즘에 애들이 하고는 MMORPG 게임, 무슨 뭐
공성전 펼치고 막 여러 사람하고 연대해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아예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건 이야기를 창출할 수 있어요. J.J. 톨킨스의 뭐 소설들처럼 세계관 창출, 아니 세계관을 창출해놨는데 그 세계관은 책을 안 읽고 그게 어떻게 창출해? 처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안에 게임 회사 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게임 회사를 창업했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유명한 NC 소프트의 누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 있잖아요. 쟤들 다 어디서 소스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 도서관에서 얻었대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저거 집 앞에 작은 도서관이 저거 집인 줄 알았다잖아요. 거기가 저거 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가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어서 더 읽을 게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최악의 적은 실제로 있고 거기 그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실제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 속이나 아니면 집에서. 왜냐면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거 어른들도 못 빠져나와서 뭐 폐인돼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아이들한테 이거를 자꾸 이거를 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독립성을 기른다는 것 자체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이었어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연쌤이 한번 읽어줄까요? 지식도서 다독과는 강제로 만들 수 없다.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코스모스를 여러 번 정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독서의 경험이 세계적인 학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길러주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등교과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지식 교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읽어본 아이에게 교과서는 쉬운 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딱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식도서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지식도서 한 권을 제대로 읽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시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가 시험 공부 안 하고 책 읽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좋다고 해놓고는 또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읽고 있으면 그것도 불안해. 어쩌란 말인가 이런 말. 이것 때문에 사실 코스모스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어요.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 판매량이 높아지자 코스모스도 같이. 그리고 함께 읽기의 효과 중에 하나는 이런 책을 벽돌책이라고 하거든요. 벽돌책을 같이 읽으면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사피엔스가 4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이야기한다.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두꺼운 책에 좀 유명한 아이는 총균세에 있어요.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써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쓴 애가 제일 존경한다는, 그리고 제일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 총균세. 그것도 이만해. 근데 이제 자연과학으로서는 코스모스에서 영어 공부하려고 이거 영어 버전으로 넘어가면 뭐 그런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편집자가 덮었습니다. 편집자가 덮었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모스. 아무튼 우리가 독서 모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서 모임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전반에 관한 이야기고, 리터러시에 관한 이야기고, 문해리기에 대한 이야기고, 아이들의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에 대한 문제이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내가 또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아니 뭘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까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자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고객들은 주로 학부모 또는 학생,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사석, 관장,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 분야에 흥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마지막 소감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저는 책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나 또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나 또는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볼까요? 네. 같이 이거는 정답이 아직 없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은영 쌤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엄마다 보니 저희 두 아이들이 절실하게 떠올랐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끌고 가자니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뭔가 정답은 없으니까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함도 매일 있고요. 그냥 그렇다고 애를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그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줘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카페 하는 부분도 다른 학부모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 제가 어쨌든 뭐 도서관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떨 때는 그게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위로하는 거는 그냥 아이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낸 거.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지식을 이렇게 뭐 머릿속에 넣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어딜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해 보면 된다라는 그런 위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미경 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생각이 많이 높으시는데 피곤하셨나? 제가 코로나 터지고 집에만 있으면서 애랑 문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아, 1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에 빠진 거예요. 신박합니다. 지금도 진짜 심각하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아이랑 있든 뭐라든 항상 저는 어느 순간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애는 이제 옆에서 엄마랑 놀아주고 하는데 항상 반성하는 게 뭐냐면 아이는 항상 책을 들고 있어요. 아니? 항상 책을 들고 있고 그러면 항상 죄책감이 뭐냐면 엄마가 놀아줄 줄 모르고 엄마가 할 줄 모르고 그나마 애랑 시간을 하는 게 책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애가 책만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엔 저는 굉장히 귀찮은데 애는 항상 몇 권 이상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꼭 읽어야 잠을 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이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기를 이제 책을 이제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나름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빠랑 싸웠다 그러면 아빠랑 싸운 책을 읽어주고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친구랑 싸운 책을 읽어주고 신박하네요. 제일 좋은 선택이라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뭐 무슨 크레파스 책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나온 걸 같이 책을 읽고 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책을 좋아했냐면 크레파스들이 막 색칠하고 그림 그려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가 검은색을 칠해서 그걸 이렇게 샤프로 긁어서 거기는 불꽃이 팡팡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불꽃을 팡팡 만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애 흥미를 해서 지금은 이제 책을 굉장히 나름 좋아하는데 이걸 이어줘야 되는데 저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보시나요? 빠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성을 발휘해서. 어머니는 어머니 갈 길 가시고 지는 지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임을 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책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다고. 첫 번째는 재미라고. 반성을 하되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라. 그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함께 읽기는 즐겁다. 이게 제 주제이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불씨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불씨를 다른 데 옮겨 주십사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